여러분 35조 추경하자. 추경이라는 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나라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예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추가로 경정 예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35조로 하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당연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NO 하고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5년 동안 경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 또 추경하자고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세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 보면 167조 9천억 원이 들어왔는데 올해 4월까지는 134조예요. 무려 말입니다. 국세 수입 현황이 20조 2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33조 9천억 원이 빠진 거예요. 이거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경제정책을 잘못한 일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국세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요. 경제정책을 엉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통제방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통제방역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경제 주체들이 다 빚더미잖아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1870조가 되죠. 기업부채는 적어도 2500조가 되죠. 정부부채는 1000조가 넘어섰죠. 심각하잖아요. 게다가 세계경제까지 꼬그라졌습니다. 그러니 이게 경제가 활활 타올라야지 뭐 소득세도 많이 받고 법인세도 많이 받고 부가가치세도 많이 받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 3대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부채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 정책을 써서 적어도 말입니다. GDP 대비 50%는 국가 부채가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대로라면 50%를 오래 넘을 수도 있거든요. 경제는 쪼그라지고 국민 총생산은 쪼그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부채는 늘어나면 이게 분자와 분모의 관계에 있어서 분자가 더 어려워진다. 분모가 더 어려워진다. 이 와중에는요. 결국은 50%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요소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415조 5천억이나 뿌렸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나라 부채를 말입니다. 600조였던 부채를 1000조를 만들었습니다. 600조인 부채를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400조나 뿌렸으니까 600조 부채가 1000조가 됐습니다. 이래서 나라를 망쳤다고 국민이 심판까지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또 뿌리자고 이야기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대체 세상을 뭘로 보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엉덩이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전 그래서 답답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나라는 여야가 협치로서 꾸려가는 게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또 현금 살포하죠. 어느 한쪽은 안 된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은 현금 살포할 때가 아니죠. 오히려 말입니다. 재정 주칙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말입니다. 적어도 관리재정 수지의 3% 이내로 이게 마이너스를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60%가 초과하면 2% 이내로 관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준칙이 없는 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IMF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개국 33개국이 선진국에 IMF가 선정한 것이 그중에 32개국이 도입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 36개국 대한민국하고요 트리키에만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 105개국이 도입했고요. 우리나라만 도입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차라리 말입니다. 돈을 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을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야당이 협조를 하면서 말입니다. 나라 부채를 줄여주는 것. 이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굉장히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선진국들 재정 준칙을 도입하고 나서요. 실제 확 줄었습니다. 독일은 2011년에 도입해서요. 실제 정부 부채가 10.4%가 줄었습니다. 덴마크도요. 2014년에 도입해서 5년 후에 10.7%가 줄었고요. 스위스는 12.1%, 네덜란드는 16.1%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추경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결국 나라를 그리스처럼 만들겠다.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 이탈리아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가 긴축을 취하고 있고요. 이 긴축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경제를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긴축을 해서 더 단단한 대한민국 재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엉덩이로 생각하지 말고요. 머리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